안녕하세요. 오늘은 35회 가만히 뚫고 들어가는 쥐새끼들 자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수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기를 다루는 학문이니까 옛날에는 이 자를 한 해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 동지죠, 동지. 동지 팥죽도 먹고, 동지설, 혹은 작은 설, 이렇게 표시했죠, 이 자가. 그래서 기를 다룰 때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시작하고 현상을 설명할 때 이제 계절학이니까 그때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자는 시작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괴상인데 괴상을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된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적색은 양을 나타내요. 양 햇빛. 요거는 요 끊어진 건 음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건 양. 그래서 일양이 시생한다. 이렇게. 좀 말이 좀 처음 들은 말이죠. 일양이 어떻게 돼? 생을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춥게 지낼 때는 내복 없이 이렇게 자월이나 축을 되면 내복이 없고 기호 입을 때 우리가 보통 개 떠듯이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이고 추 이렇게 할 때 바로 요 일양은 희망이었어요. 희망. 이제는 햇볕이 제대로 일주량이 늘어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악귀를 몰아낸다. 동지 팥죽 팥죽을 먹으면서 재앙을 몰아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인다 해서 이 자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에 대해서 지의 특징은 요 앞발이 4개. 요 4개. 요 사라 짝수죠. 짝수는 음을 나타내고 오는 홀수죠. 요건 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요 자시만큼은 야자시라는 게 있어요. 11시에서 1시. 11시에서 12시까지. 그 다음에 1시. 11시에서 12시 저녁에 요걸 야자시. 12시에서 1시까지 요걸 우리가 조자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요 쥐새끼가 앞에 발은 4개, 앞발은 뒷발은 요 5개로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다른 동물은 이런 동물이 없어요. 발가락이 쉽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만큼은 앞에 발은 4개, 뒤에 발은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물의 제가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동물. 이 동물은 밤에 움직이는 거죠. 활동 시간대는 한밤중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밝은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쥐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니까. 그리고 또 물을 싫어해요. 쥐의 특징은. 그래서 목욕을 할 수 없어요. 싫어해, 목욕을. 그 대신 쥐라는 동물은 시골에서 태어난 분은 아실 거예요. 쥐구멍에서 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가 뒤돌아보고 이렇게 갔다 뒤돌아보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어떻게 돼? 의심이 많다는 거야. 이 자가 있는 사람은 의심이 많다. 그 대신 또 다른 특색은 번식력이 강해요. 번식력.
번식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쥐가 요만한데 새끼를 7개, 8개 뭐 하여튼 엄청 많이 나요. 어느 게 새끼고 어느 게 어민지 몰라. 크기는 비슷비슷해. 그것만큼 쥐는 번식력이 강하다. 자, 이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을 사고에 확장을 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이런 게 돼요. 양식업. 농사는 어떻게 돼요? 봄에 한 톨에 씨앗을 던지면 가을에 거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죠. 그게 번식에 가까운 거예요. 자,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 자, 어느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 듣는 분이 많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던지는 거, 1시간 강의한 걸 듣고 많은 분이 그것에 어떤 느낌을 받고 또 의욕을 일으켜서 많은 거를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번식력의 상징이 그런 거예요. 교육, 그 다음에 종교. 종교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은 위안을 갖고 희망을 갖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 문필 중심의 언론 방송 인재라는 말은 뭔가를 기록하고 쓰는 거예요. 기록하고. 그런데 직접 말로 말로 하는 거는 오미 여름인자죠. 뱀이나 말이나 미가 있으면 말로 먹고 산다. 그와 이제 언론 방송 인자인데 이거는 이제 문필 기록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가 상징하는 게 어떤 여기에서는 번식력, 어떤 생물학적 번식력이고 다른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거는 어떤 종자라는 거예요. 씨앗, 종자. 그래서 옛날에 이름 지을 때 끝에가 무슨 이렇게 자자가 들어가죠. 뭐 아들 자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종자, 씨앗, 정자, 난자. 그래서 이 성욕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는. 이 수는 성욕을 나타냅니다. 자궁. 그 다음에 한밤중에 뭔가 잘 안 보일 때, 그 다음에 음탕하다, 음침하다. 또 그런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보는 순간, 이게 그냥 느낌이 중요하니까 어떤 이 아들 자자란 이 글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떤 느낌이 자를 보는 순간, 어우, 추워, 어둡다. 이거 뭘 이렇게 더듬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밤에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불이 없으니까 더듬어가지고 이렇게 문고리 잡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하면은, 아이 추워, 어둡다, 마일이 더듬노, 이렇게. 마일이 더듬어요? 이렇게 이런 어떤 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시가 되면 뭔가 웅크리고 기운을 모을 때예요. 음기를 모을 때. 자시가. 축시에 가면 그게 더욱 단단해지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양으로 가니까 축, 인, 묘, 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양으로 자꾸 이제 기운이 모아지죠? 그 전에 음기를 완전히 모으는 게 자수예요, 자수. 그 달맞이 꽃은 밤에 피잖아요. 그런데 낮에 양기를 모아놓지 않으면 밤에 꽃이 안 펴요. 즉, 그날 낮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구름 끼고 햇빛이 없다. 그러면 밤에 달맞이 꽃은 꽃을 피지 않습니까? 안 해요. 즉, 양기를 받아서 축적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대 뭔가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웅크리고 기운을 모을 때, 기운을 모을 때요. 그 다음에 자대운이 되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대운이 되면 어떤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가 어떻게 돼? 꾸준하게 뭘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킨십. 여기서는 이제 쥐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쥐띠. 예. 남의 물건을 슬쩍 하는 성향이 있다. 슬쩍. 훔친다는 게 아니죠. 또 남의 몸도 이렇게 슬쩍. 제가 한 2년 됐나? 그때 특강을 하는데, 전주에 사는 아주머니였는데, 이게 쥐를 설명하니까, 그래, 이거, 남의 몸을 뭐 이렇게 슬쩍 한다든지, 스킨십 한다, 그런 거 설명했더니, 선생님 맞아요. 우리 시동생이요. 우리 이거 집안에 모임일 때 노래방 가면 내 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야. 무대에. 그래서, 역시 여자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어떤 캐치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여성분들 특히 어떤 이렇게 남자친구라든가 회사 남자 직원들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자꾸 어깨나 이렇게 이렇게 스킨십, 어떤 터치하는 분들 있죠. 손 이렇게 만지고, 무릎 만지고 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성추행범으로 달려가죠. 그래도 술 먹으면 또 술김에 술 핑계 대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만지려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쥐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야. 이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 그걸 기억하시면 돼. 남의 물건을 슬쩍 한다. 남의 몸을 슬쩍 한다. 근데 쥐는 생각보다 굉장히 또 겁이 많아요. 항상 어둠 세계를 살다 보니까 낮에 조그만 빛이 비추면 얘가 이게 적응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헤맨다고요.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항상 안고 사는 게 쥐예요. 밝은 데서 보면 안절부절 못 해. 네. 그래서 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심장병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의 특징을 아시겠죠? 그럼 이 사주에서 한번 보세요. 남자 사주인데 간목일간이에요. 간목일간이 자가 이렇게 있고, 이것도 수, 이 수가 이렇게 많죠? 이 축 밑에 또 괴수가 또 숨어 있죠? 자, 이 사주의 주인공은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농사나 교육이나 종교나 양식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실제 학교 선생님이세요. 학교 선생님, 교육. 그 다음에 무토일간에서 봤을 때 자가 지금 하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합이라는 거, 이렇게 사람 사이에 어떤 동작을 얘기하면 합이라는 건 이렇게 남녀가 끼얹는 거, 허그한다고 보시면 돼. 끼얹는 거, 합.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한번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그 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게요. 우선 맛보기로 신과 자와 이렇게 신이 만나면, 요렇게 만나면 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자는 하나인데 여기에도 숨어 있는 임수가 있고 여기에 숨어 있는 괴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거를 수국을 이룬다고 그래요. 국이라는 건 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성욕도 강해서, 성욕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뭔가 좀 이렇게 내숭, 실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주의 화가 이렇게 약하면은요,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뭘 자기를 자랑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건 약해요. 그러니까 금수가 많으면 어떻게 수렴한다고 그러죠? 금수가 많은 거는. 목화가 많은 건 발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뭔가 은큼하다. 말을 안 하니까 음탕하다, 음큼하다. 수가 많다는 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애정사가 문제야, 애정사. 비밀. 밤에, 한밤중이니까 비밀. 애정사. 야행성. 다 동물의 특징, 계절의 특징, 이 활동성. 쥐라는 동물을 딱 보면서 쥐라는 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나? 계절은 어떻게 돼? 한겨울이죠?
그 활동성은 한밤에. 한밤중이니까 야행성이죠. 또 한밤중에 뭔가 일어난다. 몰래. 비밀사. 수의 특징이 성욕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정사에 항상 부딪혀요. 성욕과 관계되고 또 생산과 관계되는 거니까 또 자궁하고 연결되는 거 이렇게. 뭐 쉽죠. 그렇게 연결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사주에서 정화일간인데 여기 자가 있고 또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축석에 또 괴수라는 수가 있어요. 물이.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가 지장간에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그 이 사람 사주 전체에 물이 이렇게 많죠. 똑같아요. 이렇게 물이 많은데 이럴 때는 아주 강한 햇볕이 비쳤으면 사주가 상당히 떠 있는데 이렇게 흐린 달빛이나 촛불이나 무슨 약한, 그러니까 약한 어떤 양의 기운이 있을 때는 이게 음침한 거, 표현 안 하니까 음탕한 거, 그 다음에 내숭,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특징은 자가 있으면 성욕이 강하고 그 자체가 또 난자, 정자, 씨앗도 되고 좀 더 추상적인 어떤 교육인자를 보면 문필 중심으로 한 언론 방송인자고 직업 특징은 번식력이 강하다. 그죠? 그래서 양식, 농사, 교육, 종교와 관련된 쪽에 일을 하면 좋다. 근데 이 여자는 분명히 자식을 지금 많이 낳을 수 있다. 여자 사주에 식신상간이 여기 있죠. 2개, 3개 있잖아. 이렇게 있는 거 하나만 보지 말고 이런 수인자가 있나 없나 보시라는 거예요. 수인자라는 건 뭡니까? 수가 습기,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 수가 있다는 거는.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다못해 그 작은 이끼조차도 물기가 없으면 말라 죽잖아. 그러니까 수는 생명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에 10월 1일 날 할 지지를 뽑겠습니다. 11월 1일 날 하는 거는, 미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표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